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희영 소장님 오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명상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도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이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편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지금 주류 사회에서 명상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명상을 자꾸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또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동양 사회에서 그 명상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일상생활과 격리되어 있는 어떤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서구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약간의 어떤 타산지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짧게나마 명상을 실습을 해봤는데 오늘도 명상을 직접 실습하면서 강연을 진행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그럼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번 이렇게 해보니까 방청객분들이 굉장히 준비되신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 경청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하는 MBSR 프로그램 쪽으로 약간 좀 초점을 바꿔서 한번 또 맥락은 똑같은 거지만 한번 좀 다른 분위기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고 수많은 거인데 나중에는 하다 뭐까지 나와요? 장수까지 한다는데.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삶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써봤는데, 자전거가 만약에 삶이라면 MBSR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일까? 보조바퀴 아시죠? 네. 자전거 넘어지지 않게 힘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또 보조바퀴가 바로 MBSR이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MBSR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이 돼요. 이걸 전파를 하는 게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이거만 많이 강의하고 하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막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MB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SR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M자는 mindfulness, 영어로 mindfulness, 마음 챙김이라는 말입니다. B자는 무엇에 기반했다, 근거했다 해서 based, 영어로는 BASED 해서 S는 스트레스, 삶에서 만나는 스트레스, 고통, 괴로움,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리덕션 해준다, 줄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탄생된 것이 MBS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1979년에 나왔으니까 나이가 꽤 됩니다.
이런 마음 챙김 명상으로는 서양에서 최초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탄생지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미국인데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과학적인 곳이잖아요. 네. 임상적인 곳,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40년 전에 79년에 명상을 가지고 동양의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동양에서도 하지 않았던 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명상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었을 텐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런 배경도 한번 좀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병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동양에서 이제 명상적인 지혜, 그걸 다르마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그 법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동양에서 특히 불교 명상에서 잔 카바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MIT를 나오는 수재예요. 박사를 거기서 받았고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60년대부터 21살부터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병원에 훌륭한 의사분들도 많고 좋은 의료 시스템도 많은데 어떤 때는 병원에 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뭐 짐짝 취급받듯이 예,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얘기해요. 환자가 옆에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약 잘 드셨죠? 환자가 이제 아유 뭐 힘들어서 뭐 이거 듣고 약 잘 드시고요. 3주 후에 오세요. 뭐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당해보셨어요? 네. 오,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분, 그리고 뭐 꼭 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도 뭐 많이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한번 얼굴을 환자를 보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보면서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의사분만 그런 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을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워낙 바쁘니까 쫓기니까 페이드 리얼리티 기억나세요? 막 압박을 받고 막 쫓기고 항시 막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생각하면 남이 그러는 걸 미워하고 막 짜증내면서 공격적으로 되면 우리도 또 그런 상태에 자꾸 빠지는 거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는 내적인 힘을, 내적인 역량을 다시 발견하는 거거든요. 발견을 해서 내가 여유 공간이 생겨서 내 안에 편안함이 오고 넉넉함이 왔을 때 또 명료함이 올 때 훨씬 더 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잘 반응할 수 있고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전부예요. 또 명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친절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존 카바친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주류사회, 고통을 끌어들이는 병원에서 이걸 한번 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더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최첨단 분야인 의료 쪽에서 의사분들이 또 프라이드도 많잖아요. 똑똑한 분들이 이제 무슨 명상이야 이럴 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존 카바친 박사라는 분이 워낙 또 똑똑한 분이니까 그 길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1979년 가을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몸이 아픈 환자, 정신이 안 좋은 환자 다 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이런 명상을 태동하게 굉장히 서양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견인차가 됐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미스터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음 챙김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분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동양의 명상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교 명상을 이제 주로 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했는데 종교적인 색깔을 다 배제시킨 거예요.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 속의 그 어떤 원리라고 할까? 누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마음챙김 명상에 찾았고, 그거를 환자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겠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는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상적인 지혜라는 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경험의 세계. 과거식으로 우리가 좋으니까 해보세요. 명상 좋아요. 황홀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새 특히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듣겠죠. 뭐가 좋다는 얘기야. 증거를 대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이 과학적인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의료적인 그런 과학적인 거를 해서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서 MBSR이 됐다. 단순히 명상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심신의학적인 최첨단 의학을 결합을 해서 면역학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학의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결부를 해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해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MBSR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자일까요? MBSR 할 때 어떤 그 네 글자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M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MBSR에서 마음 챙김을 빼놓으면 MBSR이 아닌 거죠. 그만큼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M자가 중요한, 마음을 챙겨야지 병이 낫든지 뭔가 의식이 확장이 되든지 삶이 즐거워지든지 마음 챙김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련을 한다고 그럴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익혀야 될까요? 이쪽으로요? 아니, 몸으로 익혀야 된다. 그러면 카바진 박사님이 이제 창안자가 왜 서양에서 이런 걸 했을까? 전통적인 명상 수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창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너무나 좋은 명상들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종교도 달라요. 많은 다르니까 이질적인 어떤 동양에서 온 거라 이게 뭐지? 철 다가서지를 못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도 종교가 다른 어떤 전혀 낯선 종교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좋다고 얘기하면 막 달려들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이게 뭐지? 그래서 카바친 박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겁니다. 여기를 하면은 당신이 고통이 잘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다 좋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과학적인 성과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하면서 40년 동안 엄청난 데이터가 쌓인 거죠. 그다음에 명상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아까 사회자님이 질문도 하셨지만 명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각.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굉장히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에서 쫓겨나는 건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뭔지? 네.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하면 위험하다든가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은 바보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한번 지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상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종교적으로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서구 사회에서는 왜 이런 명상을 할까를 한번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증거에 기반한 MBSR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이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을 하면 MBSR에서 예를 들어서 마음 챙김 명상이라도 해도 좋고 임상적인 효과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쭉 보셔도 별의별 게 다 있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불안을 없애주고 우울증을 더 낮춰주고 수많은 거인데 나중에는 하다 뭐까지 나와요? 장수까지 한다는데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네. 네.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장수라는 게 마음이 내가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맨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장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노벨상을 산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장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노화되는 세포의 노화율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 어떤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딱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진까지 찍어서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마음 챙김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것이 과장이 아니고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 보세요. 긴장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안정돼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명이 늘어나겠죠. 같은 유전자적으로도. 유전자라는 건 또 요새는 후성 유전학이 나오거든요.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전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요새 뭐라 그럴까요? 유전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유전자를 타고나도 내 삶에서 나의 마음이나 이런 자세나 마음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는 내가 나쁜 삶을 살게 되면 나쁘게 발현이 되지만 좋은 삶을 살게 되면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더라도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념이나 우리 감정 상태나 태도 이게 전부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에도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은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세상에도 이롭다. 그렇죠. 평화롭고 중심이 잡히고 따뜻한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상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명상이 너무 쉬워가지고 어렵게 보이고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하면서 MBSR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했고 제 인생의 어떤 많은 부분을 상당한 세월을 이제 MBSR 마음 챙김으로 보냈는데요. 박사 논문에서 제가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MBSR이나 마음 챙김의 기제가 뭘까?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아마 다음에나 다음 강의를 할 때 스트레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드려보고 싶은데 스트레스는 MBSR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삶의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음 챙김이 없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 때 스트레스 반응으로 가고 경험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괴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마음 챙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서 있으면, 분명하게 살아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훨씬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율 반응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삶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렇다고 삶에 힘듦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생이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지만 과거처럼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잘 나를 지켜가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러면 뭐 조금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아니 뭐 아름다운 삶? 마치 누가 미스 코리아에 나와서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거거든요. 우리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가장 본연적인 그런 데서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 사람이 따뜻함, 선함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힘을 얻잖아요. 내 주변에 전부 나를 못되게 보는 사람만 있다면 내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내 마음도 거칠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삶의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삶의 파도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잘 타고서 내가 인생을 잘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땠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셨나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학 입시 뭐 해가지고 전부 지식을 집어넣는 것만 우리가 배우게 되고 사회에 나와서 대학만 가면 내가 행복해지는가 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왔더니 우선은 대학을 5년씩 다녀야 돼. 그죠? 4년 나와가지고 막 힘들어. 1년 스펙을 쌓아야 돼. 막 뭐 어디 나가서 그 스펙 쌓느라고 또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잘 안 돼서 20대가 굉장히 힘들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막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아름답게 연애도 하고 뭔가 그 젊었을 때 좀 아름다운 꿈도 꾸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젊은이다운데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가 죽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아니면 주변의 이모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잖아요. 그죠? 짠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뭐 40대, 50대 더 되신 분, 뭐 찬란하냐?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스트레스가 곳곳에 다 있다는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제가 다 졸업하고 저는 뭐 그냥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름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또 모질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빨리 빠져나와서, 균형을 잡는 거는 마음챙김 명상 덕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경지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얼마나 좀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젊은 아이가 저걸 이제 젊은 아이? 좀 이상하네. 어린아이죠.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실수를 하고 살아요, 그죠? 실수를 할 때 바보같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 안에 또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내가 창피하다 아니면 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막 현대인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저게 삶이 보조바퀴처럼 내가 막 힘들 때 마음 챙김이 나를 어느 정도 힘이 되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면은 훌륭한 거죠. 왜 중요한가? 마음 챙김, 자각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MBSR에서 자각이 왜 중요하다? 영어로 하면 awareness라고 하는 말인데 마인드풀리스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어떤 도달되는 지점이랄까 우리 고향 같은 것이 awareness, 자각이라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 명상을 한 사람들은 있고 명상 안 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 MBSR에서는 명상을 안 해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각에 가로막혀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너무 거기에 막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법이 뭔가?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어떤 분은 몇십 년 됐다고 그래. 뭐 그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늘 한번 보기 힘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어떤가요? 어떤 날은 맑고 파란 어떤 그런 다른 구름 같은 거 다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먹구름이 껴가지고 하늘 자체가 거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구름을 여러분이 생각이나 여러분이 어떤 그 부정적인 정서나 마음에서 떠오르는 손님들을 그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구름이 있으나 없으나 하늘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죠. 하늘은 영향을 안 받아요. 구름이 지나가면 태풍이 지나가도 그냥 언제 그런지. 우리 마음이 자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고향 같은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스럽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슬프고 그게 왜 그럴까? 구름하고 하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음에 대한 비유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지금 자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을 막 그 자각 속에서 우리는 공간이 넓어질 때 손님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그대로 편안하게 맞으면서
그 삶을 넓게 보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과 자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걸 많이 아시죠? 네, 우리가 늘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근데 5만 가지 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미국에서 할 일 없는 그 심리학자가 그걸 세봤더니 한 5만 몇 가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오죽하면 그런 5만 가지 원숭이 마음 기억하시죠? 멍키 마인드 막 시끄러워. 자각은 그게 다 부름 같은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아주 고요함과 안정감과 평화로움이 우리 안에 자각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MBS에서는 첫 시간부터 그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그 첫 시간의 주제 한번 들어보시고 싶으세요? 안 들어보고 싶으세요? 중요하니까 제가 해야 되겠어. 따라해 보시면 되겠어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보다 잘된 게 많다. 그게 첫 시간의 주제예요. 묘하죠.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근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면 어떤 분은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MBS에서 뭐를 배우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을 배우는 거래요. 그럼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으로 하면 이제 이런 말들 다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 순간 속에 사는 거고,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거고, 존재의 훈련이다. 비잉, 존재, 나의 중심 훈련, 가슴의 훈련이다. 머리 훈련이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그리고 마음 챙김 훈련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걸 변화시켜야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어떻고, 마음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는 막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 챙김의 핵심은 그렇게 머리가 하는 거를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있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알아차림이 되고 존재에 현존하게 됐을 때 변화는 이미 된 거거든요. 변화를 해서 거기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를 충분하게 내가 현존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내가 있을 수 있을 때 변화는 알고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변화를 하고 싶어서 막 변화되는 게 나 이런 삶 돼야지 막 백날 해봐도 거기가 거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화 중심의 어떤 치유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를 존재를 인정하는 알아차리는 것이 이 마음 챙김이 핵심 비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맥락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어떤 정신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유태인 수용소 아시죠? 네. 거기 가서 막 친한 가족들이 막 죽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거기 말 들어보면 너무 험악하잖아요. 600만 명의 어떤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마 역사의 가장 어두운 측면일 수도 있는데 살아남아서 저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성장이 달려있다. 빅터 프랭클을 아무도 안 읽으시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체로서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마음 챙김, 이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극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반응해버리거든요. 그 뭔지 아시죠? 네. 욱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단추만 누르면 그 사람은 그냥 틀림없이 욱.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쫓아가서 막 그냥 시비 걸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도 그런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극이 올 때 내가 이렇게 바로 반응해 버리는구나. 마음 챙김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자극이 오면 반응이 바로 나오기 전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삶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와 선택할 자유, 힘이 생기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네.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마음 챙김 안에서도 꼭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과학적인 성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을 때, 뭔가 업무를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거 아닐 때, 한가할 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어때요, 머릿속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은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고 그래요. 그걸 바로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본 설정으로 돼 있는 거, 컴퓨터가 마치 기본 설정인 것처럼 보통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뇌는 전신 에너지 20%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그마치 쓰는 에너지 60에서 80%를 그게 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한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방황을 하면서 심지어는 막 그냥 어렸을 때 어디까지 들어갔다가 미래 어디 만리장성도 싸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저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그 상태를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시 말하면 멍키 마인드를 가만 놔둬버리면 우리를 계속 지치게 만들고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미난 실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이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합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뇌에서 후대상 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와글와글 하는 그쪽을 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이 막 빨간 게 실제로 사진으로 나와요. 막 올라가요. 네, 마음 책임을 딱 하면 그게 쑥 내려가서 안정권으로 딱 내려간다는. 명상의 효과를 요새는 막 눈으로 보거든요. 기계도 많이 발달이 되고 이런 실험 결과도 많기 때문에 좋으니까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증명을 막 해주면서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과학이 얘기하는 거래.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면 다 되는 거래. 그럼 훨씬 그냥 좋으니까 해보세요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하니까, 마음 책임을 하니까 바로 그런 근데 이 후대상 비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가 이제 우리 존재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게 거기 딱 저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아감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는 이제 와글와글 거기가 이제 막 활성화가 되면서 자아감이 있고 뭐가 돼요?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과거, 미래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문제지? 문제를 막 찾아다녀요. 그냥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일요일날 가만히 하루 쉬고 있다 보면은 좋은 게 아니고, 내 책상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걱정을 막 하면서 불안하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멍키 마인드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음 챙김이 놀라운 것은 명상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그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감소시켜준다. 다시 말하면 멍키 마인드 같이 방황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질서가 생기고 중심이 잡힌다. 그런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맥락이 맞는가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앞에서 잘 앉아서 많이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그냥 가만히 마음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경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가장 편한 자세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앉아보시고,
예, 명상을 할 때는 이제 허리를 이렇게 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구부리고 하면은 허리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허리를 피고. 손을 한번 비벼서 고생했어 하는 마음으로 내 몸 이렇게 잘했어 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저기 마지막 연습은 잠깐만 했는데요. 기분들이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졸리지는 않으세요? 편안하고 뭐 졸리기도 하고 다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럴 때 내가 잘했어 안 했, 뭐 잘못해서 어떤 머리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머무르려고 해보고 이런 경험을 했구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임상 효과에 대해서 듣고 나서 명상 실험을 하니까 실습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보 명상가들에게는 가장 큰 적이 잠 그리고 잡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잠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생각들 많은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할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회자님 말씀처럼 떨쳐낼 수 있을까? 그게 없어지면 잘할 수 있는데 잠이 없으면 더 졸리지 않으면 잘 될 텐데 생각만 많이 안 들어오면 잘 될 텐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여인숙 주인처럼 모든 거를 끌어안으라고 그랬잖아요.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은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졸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거거든요. 아, 졸리는 상태구나 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잠잘 작심을 하고 막 자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친절하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잠 말고 생각도 생각을 안 들어왔으면 명상이 잘.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마음 챙김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생각이 많구나. 내 생각이 저쪽에 가 있구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애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구나. 우리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지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전부 머리가 하는 일이다. 가슴의 세계에서는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품어 안는 거를 자꾸 기억을 하시려면 그 여인숙 시를 자꾸 기억해 보세요.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네. 나를 아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평소에도 명상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죠.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명상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 방금 이제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챙김은. 그래서 항상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챙김을 독한 마음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이거 하면 큰일 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는 욕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머리는 항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가슴의 세계는 그 모든 걸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바탕을 우리가 자꾸 찾을 수 있도록 그 태도가 중요하다. 배우셨는데 부드럽게 할 것, 친절하게 할 것, 따뜻하게, 따뜻한 사랑스러운 주의력을 기울일 때 그게 마음 챙김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명상이 잘 무르익는다. 그걸 저는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명상할 때 잘 실행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MBSR 마음챙김 연구소 안희영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